안녕하세요, 최백년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5가지가 될 건데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던트 론인데요. 우리 아직도 젊은 분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스튜던트 론이 3월 13일 2020년부터 9월 30일 2020년까지 스튜던트 론 페이먼이 서스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2020년까지는 스튜던트 론 페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에서 EIDL이 최고 만불, 비즈니스당 최고 만불까지 주는 그랜트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돈이 다 없어져 가지고 닫았다가 웹사이트이 클로즈 됐다가 얼마 전에 2차 펀딩, PPP 펀딩 때 EIDL도 $10 빌리언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EIDL 웹사이트이 다시 오픈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00불씩 최고 만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못 받으셨거나 안 하신 분들은 sba.gov에 가셔서 COVID-19에 들어가서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도 10 빌리언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는요, PPP에 관련된 것인데요. IRS가 며칠 전에 Notice 2020-32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PPP는 탕감이 될 것이고, 탕감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컴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Notice 2020-32에서 나온 내용은 PPP 론을 받아서 IRS에서 발표한 Notice 2020-32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PPP가 나왔을 때에 론은 탕감이 될 수 있고, 그 탕감된 것은 인컴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 IRS에서 이번 노리스에서 IRS가 밝힌 내용은 PPP 융자를 받아서 페이한 페이롤이나 렌트나 유틸리티 등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PPP 융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페이롤, 월급들을 주었다면 그 월급은 비즈니스가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SBA가 돈을 주어서 그 돈으로 월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노리스입니다. 이 노리스의 내용은 처음에 나온 궁극적인 목적에 정반대가 되는데요. 처음 내용과 정반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글 스칼라들이 아마 이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IRS의 입장은 PPP 융자로 페이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IRS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 다음 세금 보고할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융자금 받은 것만큼의 베네핏은 얻게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인컴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 금액이나 계산법 등에 대해서는 당담하시는 공인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PP 융자건에 대해서 두 번째 건인데요. 이 융자금을 받으신 날부터 8주 동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건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금액을 은행에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8주, 이제 문제는 8주인데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융자금을 받아서 8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렌트든 페이롤이든 페이를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융자금은 받았는데 8주는 융자금 받은 날부터 일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주정부에서는 오픈하지 말라 하고 SBA에서는
돈을 받은 날부터 8주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날부터 8주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8주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당장 비즈니스가 원래대로 돌아갈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질 것인데 그게 8주가 더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PPP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PP 그 세 번째 건데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covered expense 75% 이상이 페이롤에 써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 25%까지는 렌트나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만일의 경우 75%가 안 되고 74.9%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제 그 number of employee 종업원 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든지 아니면 월급이 지난번 콜에 비해서 25% 이상 줄었다 그러면은 그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는 계산법도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 이번에 나온 노리스에서는 넘버 오브 엠플로이가 줄었거나 월급이 25% 이상 지난 콜에 비해서 25% 이상 줄었으면 탕감 금액이 줄어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SBA에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그 PPP 펀딩 받은 것을 unauthorized use로 쓸 경우 additional liability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여기도 너무 그 definition이 좀 정확치가 않은데요. unauthorized use가 무엇이냐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안 돼서 사람을 못 쓸 경우 그러면 그것이 unauthorized use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이것에 관해서 이제 그 예상되는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은행에서는 8주가 지나고 60일 안에 탕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직은 정확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 탕감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거기에 첨부돼야 될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는 페이롤 서머리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75% 이상 페이롤로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PPP 받으신 다음에는 가능하시면 전부 다 월급은 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렉트 디파짓이나 책으로 꼭 쓰셔서 근거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비로 썼으면 그 copy of lease가 아마 필요로 하게 될 거고요. 또 유틸리티 빌 등을 잘 모아 두셨다가 그 8주가 끝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손님들한테서 받은 전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PP 융자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하시던 분, 레이오프 되신 분은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unemployment benefit이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잘못하면 75%를 융자금의 75%를 월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그럴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unemployment에서 직원들을 오시라고 전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와 함께 그 편지나 이메일 등
그 문서화된 것으로 이렇게 rehire 다시 오시라고 초청하시는 내용의 것을 문서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서화 하시면 그것을 다시 일을 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으신 분은 더 이상 unemployment benefits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일에 오는 것을 거절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는데, 좀 도의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결정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unemployment benefit이 더 많기 때문에 일 나오는 것을 거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75%를 못 맞출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75%를 requirement가 75%였는데 페이롤 75%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길 텐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인포메이션을 알게 되는 대로 바로 또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자료를 드렸는데 또 많은 질문들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 IRS에서 발표한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이지를 못해서 많은 루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들이 때문에 오히려 더 제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업데이트된 대로 또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테이프에서 두 글자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두 글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 근입니다. 근. 예,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도 근이 되죠. 위나 아래로 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늑자입니다. 그래서 늑자를 또 돌리면 그대로 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5자를 알려드렸습니다. 르, 문, 근, 늑 5자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2자가 남았는데 이 2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음 주 영상에서 나머지 2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